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무슨 일이 있으세요? 왜 점점 멋있어지시는데요? 그럴 리가요. 헤어스타일도 네. 굉장히 멋있어지셨어요. 지금 일이 없어서 좀 쉬고 있다 보니까. 오히려 일하실 때 더 멋있어 보이셔야 되는데 굉장히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? 나사 연구원을 만나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? 아직 안 늦었습니다. 얼마든지 이미 뭐 나사 연구원 반열에 오르신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? 저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못 따라했으면 안타깝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요. 네. 뭐 우주선 같은 우주선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네. 우주로 날아가는 그 우주 비행선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. 많이 있었죠. 나오는 게. 네. 어떤 별인지 모르지만 별에 막 가는 그런 거. 근데 그런 거 우주선 이름 보면 승리호, 그렇죠. 스타호. 네.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. 근데 이런 직관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. 최근에 짓는 이름을 보면. 맞습니다. 네. 이런 우주선 이름은 누가 짓는 겁니까? 네, 일단 저도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오늘 좀 주제를 정해 본 건데요. 네. 일단 그 몇 가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. 일단 그 우주 개발 초기에는 신화 속 인물이나 태양계 행성의 이름을 주로 썼습니다. 뭐 이를테면 아폴로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머큐리 같은 것도 태양계에서 가져온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또 숫자가 많이 붙었습니다. 이를테면 뭐 아폴로 1호부터 2호, 3호, 17호까지. 그건 뭐 같은 그렇죠. 그거니까. 같은 맥락이니까. 예. 네, 그런데 일단 그 아폴로로 대표되는 냉전 시대 이 우주 경쟁이 끝난 다음부터는 천문학자의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화성 탐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제는 자국민한테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렇죠. 짓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관심입니다. 네. 나도 한번 뭐 줘볼까 이렇게 그렇죠. 관심을 갖다 보면은 화성에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고 있어, 탐사선을 보내고 있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니까. 그렇죠. 여러 가지 하여튼 시대가 변하면서 목적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올여름 발사 예정인 나사 화성 탐사선. 우리가 마스 2020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. 그 탐사선 이름도 정해졌다고 해요. 네,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마스 2020의 공식 이름이 마스 2020은 프로젝트 명이었고요. 공식 이름이 퍼서비어런스. 어려워요. 퍼서비어런스. 네, 퍼서비어런스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인내라는 뜻입니다. 네, 인내심이 얇다는 인내. 그런 뜻이었어요. 네, 그런 뜻인데요. 일단 뭐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이 퍼서비어런스는 뭐 큐리오서티 그리고 뭐 스피릿, 오퍼튜니티 그리고 인사이트와 같은 이 화성 탐사의 계보를 잇는 그런 탐사선의 종류고요. 올 8월에 발사를 해서 내년 2월에 화성에 도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그 퍼서비어런스 이 이름 공모에 미국 내 국민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. 근데 왜 하필이면 인내라고 줬을까? 누가 줬길래 그럴까? 궁금한데요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그 나사가 작년 9월 달에 시작해갖고 미국 전역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식으로 말한 고등학생 중학교 한 1학년까지입니다. 중학교 1학년 6년 그렇죠. 네네네. 그렇게 이제 에세이 콘테스트를 개최를 했는데 약 2만 8천 개 정도의 이 이름에 관련된 에세이가 제출이 됐고요. 그리고 최종 그 영예의 대상은 버지니아주 레이크 브래독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알렉산더 매도가 만든 이 퍼서비어런스한테 돌아간 거죠. 그게 그 단순히 탐사선 이름만 공모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. 에세이를 뭐 다른 그렇죠. 것들 뭐 길진 않고요. 이 에세이가 퍼서비어런스 줬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일종의 어떤 글이 필요한 거죠. 그런 이름풀이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거죠.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우승자가 됐기 때문에 혜택이 이제 엄청나게 되는데요. 일단 그 올여름에 이 퍼서비어런스가 발사될 때 이 나사 관제실에 초청이 돼서 가족과 함께 그 발사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. 그럼 그 이름 질 때요. 그 이름 장명풀이 같이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것도 공개가 됐어요. 그것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. 공개가 됐어요. 네네네. 왜 인내라고 한 거예요? 그 인내는 뭐냐면 제가 설명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 인류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그리고 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인류의 정신세계와 기회는 과거 화성 탐사선들의 이름들이고 그 이름들은 인류가 소유한 자질들을 말하고 있다. 인류가 소유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난관에도 꺾이지 않는 지속성 혹은 기상이라고 이렇게 에세이를 썼다고 합니다.
멋진 글은 아닌데. 네. 근데 어쨌든 뭐 우주 탐사라는 게 가면 여러 가지 뭐 고난, 역경, 그렇죠.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. 우리가 잘 한번 무생물이지만 인내를 갖고 끝까지 한번 헤쳐보자. 막 그런 의미로 이런 에세이를 쓴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1등은 뭐 이게 뽑힌 거지만 네네네. 제가 볼 때는 다른 이름도 기발한 이름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그 저희 작년 12월에 포린 교수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찾아주셨는데 포린 교수님께서도 이 이름 공모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그렇게 대단한 분을 만났던 거예요? 네, 그렇죠. 예, 그래갖고 이제 그 포린 교수님께서 그 몇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셨는데 일단 더욱더 높이라는 뜻을 가진 엑셀시어스라는 게 있었고요. 네. 네, 그리고 또 재미난 점이 있는데 먼지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더스티 같은 네, 이런 재미난 이름들까지 많은 것들이 공모가 됐는데 대략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것들을 좀 이렇게 패턴화 시켜 보면 네. 대체로 뭐 독창성이라든지 상상력 그리고 영감, 용기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중결승에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. 아까 피서비어런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죠. 이게 퍼서비어런스. 우리식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아마 영어 그렇죠. 영어권 국가에 있는 분들은 이 말의 뉘앙스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. 저 느끼기에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느껴지는 인내란 단어하고 또 느낌이 다른 걸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왠지 그런 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근데 우주선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전 국민 공모를 하면 되지. 왜 꼭 하필이면은 나이를 이렇게 딱 정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이것도 제가 이제 포린 교수님한테 좀 들은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결국 우주 개발, 우주 탐사라는 게 뭐 어떤 그냥 목적성이 분명히 갖고 있지만 궁극에는 이렇게 미래 세대 아이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아이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우주의 당위성, 우주 탐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화성 탐사 시리즈에서는 거의 다 학생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거 정말 그 심력 업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게 있네요. 네, 그 뭐 사실 그렇죠. 왜냐하면 탐사선 한번 보내면은 지금 1, 2년 활동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몇 년씩 장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. 우주 프로젝트는 뭐 10년, 20년짜리 프로젝트니까. 그렇죠. 지금 학생들이 한 10년 뒤에 커서 진짜 직장에 취업하고 세금을 낼 때 아,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내가 어렸을 때 그 느꼈던 희열, 감동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.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. 네, 그러게요.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정말 우리 한 사회를 바꿔나가는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. 네. 우리도 좀 배워야겠습니다. 지금 화성에도 탐사선 가 있잖아요. 그렇죠. 큐리오서티가 가 있죠. 그거는 누가 지은 거예요? 그거는? 네, 이것도 이제 그 11년 전에 공모를 똑같이 했는데요. 그 당시에 11살이었던 초등학생 클라라 마라는 학생이 이 이름을 지어서 실제로 이제 그 큐리오서티가 발사되던 날 그리고 착륙하는 날에 미국 ABC 방송에 초대를 돼서 그 뉴스 앵커랑 대답을 나눴던 그런 걸로 화제가 됐었는데요.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큐리오서티라는 이름으로 대상을 받은 다음에 소감을 어떻게 말했냐면 호기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. 초등학생이요? 네, 11살짜리가. 어른이 얘기한 것보다 더 멋있는데. 네,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학생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? 그거 11년 전. 11살. 혹시 나사에서? 아직 나사까지는 못 갔고요. 못 갔나요? 일단 그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구물리학으로 학사를 전공을 했고요. 지금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또 우주 개발에 관련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친구는 아마 곧 나사에 갈 것 같습니다. 조만간 나사 특채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아이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는 게.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면 뭔가 좀 특출난 학생이었네요. 근데 지금 그렇죠. 뭐 걸어가는 길도 그런 거 같고. 맞습니다. 아유,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돼? 우주왕복선이나 우주망원경에도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이름에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잖아요. 네, 좀 찾아보니까 그 재미난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. 그 우리가 이제 우주왕복선은 다 아시죠? 우리가 이제 아폴로 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주와의 이제 잦은 왕래를 하기 위해서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이 첫 번째 우주왕복선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호입니다. 근데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
그래요? 네, 국가에서 이 나사 조직에서 첫 번째 이름을 컨스티튜션, 즉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대요. 왜요?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. 네, 그런데 영화 스타트rek의 팬들이 이거는 이걸로 지면 안 된다. 네. 그래서 백악관에 대규모 투서를 보내갖고 결국 스타트rek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호의 이름을 따라서 무장무슨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사심이 껴있는데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발사되는 우주 왕복선들의 이름을 봐도 뭐 챌린저호, 디스커버리호, 엔데버호 같은 이름들이 있는데 콜롬비아도 있죠. 예, 콜롬비아도 네. 근데 있죠. 이 이름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대항해 시대에 쓰였던 그런 그 범선들. 네, 그것들의 이름을 채용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광활한 대항을 헤쳐나가던 이 범선들처럼 우주를 이제 대항해하라는 거죠. 그것도 멋있네요. 그렇죠.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또 깔려 있는 그런 이름도 많았고. 네. 이름 얘기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다 숨어 있네요. 네. 세상에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근데 국내에서도 네. 뭐 로켓이나 위성의 이름을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게 있나요? 네, 일단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위성들은 사실 공모까지는 안 했고요. 네. 그 로켓 발사체는 이제 우리나라도 공모를 했었는데, 일단 그 나로호 우리가 처음 발사됐던 그 나로호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형 발사체 이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제 나로호라고 지었는데, 네. 또 굳이 연관성을 찾는다라면 이 나로호가 발사된 그 발사체가 있는 그 현장이 외나로도잖아요. 네, 그거랑도 또 이게 라임이 맞아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,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을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이름도 공모를 했는데, 이때는 거의 10,000건 이상의 국민의 아이디어들이 접수가 됐고, 경상대에 다니던 한 대학생이 붙였던 누리호라는 이름이 선정이 돼서 누리호, 나로호, 누리호, 그렇죠. 네, 그렇게 발사가 되는 거죠. 근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뭐 우리 천리안 뭐 아리랑 이런 거 있었죠. 네. 그거는 공모는 아니었어요? 그거 그 당시에는 공모는 아니었습니다. 그럼 그 순 우리말로 지었으면 그렇죠. 좋겠다 이런 원칙이 있었을 우리가 아무래도 거고. 한국형 뭔가 만들 때, 뭐 소표든 뭐든 간에.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죠. 한국 거니까 한국말로 순 우리말로 지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죠. 그렇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리랑이 너무 이렇게 촌스러운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. 진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외국에서 근데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그렇죠. 가장 한국적 이미지로 이것은 연상하잖아요. 네. 근데 워낙 위성이라는 이 물체가 혁신적인 장비이다 보니까 아리랑이라는 좀 이런 아날로그적 이름과 뭐 좀 미칭이 잘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좀 잘 졌다고 생각하는데.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 지은 것 중에서 탐험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우주 탐사선 이름. 어떤 거예요? 네, 그냥 개인적 사심을 조금 보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큐리오서티라는 이름이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데요. 왜요? 지금 가 있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직역하면 호기심이잖아요.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탐사선의 이름으로 쓰일 수 있나?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좀 많이 부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호기심만큼 또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청취자 은교님. 과학적 지식이 대단하신 분이에요. 이 시간대마다 보내주신 분인데요. 진짜 우주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은 끝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겠죠?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 한번 모시고 한번 저희가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.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준비할 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. 훨씬 청취자분 지난번에도 그렇죠. 그 정말 과학적 지식이 대단하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거 다 대답하려면 힘들 거예요. 저희도 이제 그동안 초대해주신 분들 다 모셔갖고 디펜스를 하는 거죠. 좋죠. 나사 연구원분들 다 다시 데리고 와서 이소연 박사님도 모시고 해갖고. 그러게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. 한번 뒤에. 자, 우주선 이름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또 오늘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날은 어떤 곡을 좀 가지고 오셨을까? 의외로 왠지 이거 좀 미리 이제 예측을 좀 해야 돼요. 큐리오서티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. 뭐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오늘은 의외로 선곡이 쉬웠습니다. 바로 아이유가 부른 이름에게라는 노래입니다. 아이유 노래 중에 이름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바로 지금 우주 공간에 가서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이 호기심이라는 이름 그리고 인내라는 이름한테 보내는 헌정곡으로 아이유의 이름에게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. 이거 직관적이라고 해야 됩니까? 하기야 우리 천리안도 있고 뭐 누리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좋은데요.
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 아닐까요? 청취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흥미로운 얘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김성환의 시사 이제 2시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.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까지 지금 선언한 상황이어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밤하늘에 있는 별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끝곡으로 아이유의 이름에게 들으시고요.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